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음화와 비음화에 대해서 조금 심화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제목이 리을이 니은이 되는 비음화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음화는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비음 아닌 기역, 디귿, 비읍이 뒤음절 초성인 비음, 미음, 니은을 만나면 비음,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했고요. 예를 들어서 국물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앞말 종성인 기역이 뒷말 초성인 미음을 만나서 비음인 이응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음화는 니은이 앞이나 뒤에서 리을을 만나면 리을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했고요. 신라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앞말 종성인 니은이 뒷말 초성 리을을 만나서 유음인 리을로 바뀌고 있고요. 칼날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뒷말 초성 니은이 앞말 종성 리을을 만나서 역시나 리을로 바뀌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제목에서도 봤듯이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는 비음화 를 볼 예정입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비음화와 유음화를 다시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음화는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으로 변하는 것을 비음화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는 비음화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는 유음화만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듯이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기도 하고 혹은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은과 리을이 만나는 순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니은이 앞말 종성에 오고 있고 리을이 뒷말 초성에 오고 있는 경우를 이렇게 니은, 리을이 만난다 이런 기호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리을과 이렇게 니은이 만나는 경우는 리을, 니은이 만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니은, 리을이 만나거나 리을, 니은이 만나면은 위치에 관계없이 유음화가 일어난다라고 배웠다, 그죠? 일반적으로 유음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신라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유음화가 일어나고요. 역시나 리을, 니은이 만난 경우에도 유음화가 일어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칼날이라는 단어를 봤고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니은과 리을이 만나는 경우에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는 비음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번요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이번요라고 해서 여기서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생산량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생산량으로 발음이 나서 여기서도 역시나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리을과 니은이 만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음화만 일어난다고 배웠는데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다라는 살이라는 어간에 다라는 어미가 붙으면 살다가 되는데 살다라는 어간에 니라는 어미가 붙으니까 사니가 되어서 리을이 탈락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는 경우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신라와 이번요, 생산량이라는 단어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 생산량과 이번요에는 이번과 생산이라고 하는 자리병태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리병태소가 포함된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만나는 경우에 자리병태소가 포함되면은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니은으로 변하는 비음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 칼날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여기도 칼이라는 자리병태소가 있고요. 날도 날이 섰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리병태소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지금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유음화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그죠? 짚고 넘어가야 될 점 순서입니다. 순서. 니은 리을이 연속되는 경우. 자, 칼날 같은 경우에는 리을 니은이 연속되는 경우죠. 그래서 순서의 차이가 있다는 점. 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조건이 총 두 가지가 되겠네요. 첫 번째 조건이 니은과 리을이 연속되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인 조건은 이 단어 안에 하나가 자리병태소이거나 둘 다 자리병태소인 경우에는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니은과 리을이 만나는 경우에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는 비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을 살펴봤는데 우리 자리병태소라는 부분에 있어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일부 단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국립국어원의 해설에서는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는지 명확히 설명하기 쉽지 않으나 이음절 한자어 뒤에 리을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할 때에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날로, 신라 등과 같이 단어의 자격을 가지지 않는 한자들이 결합하여 한 단어를 이루는 경우에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라고 설명해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단어에 대해서 자리병태소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리을이 니은이 만나는 경우에도 유음화가 아닌 리을 탈락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죠. 살 더하기 니가 되니까 산이가 되는 경우. 자, 이 경우를 봤는데 이 경우는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을과 니은이 만나서 탈락하게 되는 경우는 리을이 오는 위치가 용언 어간의 마름이고요. 그리고 뒤에 오는 어미가 니은으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살 더하기 니가 되면은 산이, 살 더하기 는이 되면은 사는이 되어서 지금 리을이 탈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한 가지 더. 딸과 님이 합쳐지면은 따님이 되고요. 솔과 나무가 합쳐지는 경우도 소나무가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금 일부 단어에서만 일어나게 돼요. 보시면은 칼날과 같은 경우에는 리을과 니은이 만났는데 탈락하지 않고요. 그리고 달림의 경우에도 탈락하지 않고 유음화가 일어나죠. 이렇게 채연과 채연이 만나서 지금 일어나는 리을 탈락의 경우는 현재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고 예전에 일어난 현상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용언 어간에서 일어나는 현상과는 다른 현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니은과 리을이 만나는 경우에 지난 시간에는 유음화만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니은과 리을이 만나는 순서에 따라서 니은 리을이 오는 경우에는 유음화와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는 비음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리을, 니은이 만나는 경우에는 유음화와 리을 탈락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배운 현상들과 연관된 표준발음법 조항과 한글 맞춤법 조항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발음법 제20항을 보시면 니은은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라고 해서 유음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다만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리을을 니은으로 발음한다 라고 해서 입원료, 생산량, 의견란이라고 적혀 있는데 국립국어원의 설명에 따라서 보시면은 이음절 한자어와
다른 한자어가 만났을 때에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선생님은 여기서 2번 생산, 의견, 그리고 료량, 란을 나누어서 자리병태소가 있는 경우에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는 비음화가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리을 탈락의 경우는 발음이 표기에 반영된 경우로 한글 맞춤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 제18항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라고 해서 여기서 보시면 예시로 놀다가 논이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리을이 탈락하고 논의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히 복습해 보면서 잘 이해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는 비음화의 경우 조금 더 다른 경우가 있어서 더 마저 살펴보고 국외음화와 된소리 대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